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를 준비하던 미국 여고생이 단 3개월 만에 모든 진로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가기조차 싫었던 나라, 심지어 반감까지 품고 있던 그곳, 단 한 장의 쪽지 하나 그리고 낯선 도시의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죠.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스스로 끊지 않은 이유, 전혀 예상 못했던 마지막 선택의 순간,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학생 헤일리입니다. 저는 항상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버드는 제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죠. 보스턴 근교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교내 토론대회에서는 항상 우승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우리 학교에 한 유학생이 전학 왔죠. 이름은 서진우. 처음엔 그저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 불평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는 자신있게 손을 들었죠. 이 주제라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습니다. 서진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모두를 압도했어요. 그 후로도 시험, 에세이, 토론, 어디에서든 저는 항상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헤일리, 좋은 소식이 있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회사에서 한국 송도의 신설지사로 파견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버드를 향한 제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거기서 너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송도의 국제학교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진우. 그는 한국에서 왔고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분명 그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의 약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가 자란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아빠. 가볼게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어떤 분노 같은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저는 그 나라가 싫었어요. 제 완벽한 계획을 망친 나라, 서진우를 만들어낸 나라를.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원 에세이에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고 싶다고 썼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준비하는 동안 송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일부로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국제 비즈니스 도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낡고 뒤떨어진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서진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창밖의 보스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곳에 속하지 않을 거야. 그저 관찰자로 남을 거야. 그리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야. 가방을 싸면서 하버드 입학 가이드북을 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제 본래 목적지를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우와의 마지막 토론에서 그가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헤일리, 넌 세상을 너무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는 것 같아.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너무 거만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충고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저 제 계획의 작은 우회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보스턴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라고요. 그 나라, 제 계획을 망친 그 나라에 가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세련되었죠. 이곳이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 아시아의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지를 맞이하러 온 회사 직원이 우리를 인천대교로 안내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그분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리는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복합 사장교입니다. 총 길이가 21.4km에 달하죠. 창밖으로 펼쳐진 다리와 바다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송도에 들어서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높이 솟은 초고층 빌딩들, 넓은 공원, 깔끔한 거리.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가이드북에서 본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기가 센트럴파크예요. 넓은 호수, 동물들, 한옥 건물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요. 그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한국에 오면 서진우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가 자란 환경을 이해하면 그를 이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저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머물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 음성으로 제어되는 조명과 온도, 스마트 냉장고까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짐을 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그것은 제 계획에 혼란을 가져왔어요. 적을 알기 위해 왔는데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또다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깨끗한 객실, 정확한 시간 안내, 그리고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이런 것들은 보스턴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는 무인 결제 시스템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터치스크린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죠. 언니 처음이세요? 여기 카드 이렇게 대시면 돼요. 제 당황한 표정을 본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순간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죠. 국제학교에 도착했을 때 건물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현대적인 디자인, 넓은 잔디밭과 스포츠 시설. 이곳은 학교라기보다 대학 캠퍼스 같았어요. 너 새로 온 미국 교환학생이구나. 환영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월감을 느끼려 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낯선 밤 누군가 조용히 나를 지켜줬다. 학교에서의 첫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예상보다 수업 진도도 빨랐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심화된 내용이었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하버드에 가기 위해서는 이 기간도 완벽하게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날은 특히 힘든 하루였어요. 로봇공학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제 팀은 준비가 부족했죠. 발표가 끝난 후 담당 선생님께서 날카롭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헤일리, 너의 분석은 표면적인 수준에 그쳤어.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해.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항상 칭찬만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저는 표준이 아니라 그저 평균 정도의 학생일 뿐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도서관에서 홀로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겨 학교를 나섰습니다. 캄캄한 밤, 낯선 거리는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지만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죠.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어떻게 하지? 한적한 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서 있는데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남학생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같은 학교 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네, 아파트 단지를 찾고 있어요. 트리지움 아파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짓했습니다. 이쪽이에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말없이 그는 앞장섰고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는 몇 걸음 앞에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 제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걸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10분쯤 지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교환학생으로요. 아, 그렇군요. 저도 같은 학교에 다녀요.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정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요. 저는 헤일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는 미소를 짓고는 계속 앞장섰습니다. 이정우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침묵이었어요. 여기 근처는 밤에도 안전한 편이지만 처음이시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트리지움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저기예요. 이제 찾으셨네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멈춰 성글을 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움을 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이정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고요한 침묵, 필요한 말만 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려는 배려.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이 나라는 다르구나.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정우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아직 좋아함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정우라는 이름과 그의 조용한 배려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해 교실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그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일이 있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이정우. 어제 정말 고마웠어. 이정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잘 들어가셨다니 다행이에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담백했어요.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곧 수업이 시작되었죠. 화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실험조를 정하셨습니다. 헤일리, 너는 이정우와 한 조가 되겠네요.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어제의 그 신비로운 소년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정우는 묵묵히 실험기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내가 뭐 도울 일 있을까? 제가 물었지만 그는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이정우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확실했습니다. 매 순간 정확한 판단으로 실험을 이끌어갔죠. 제가 실수했을 때도 조용히 도와주었어요. 꾸짖거나 답답해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요. 너 정말 화학에 소질이 있구나. 칭찬을 건넸더니 그는 부끄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처음으로 제게 향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산 샌드위치를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매콤하고 강한 향이었죠. 이게 뭐야? 궁금해서 물어보니 옆자리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치찌개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먹어볼래요? 호기심에 한 숟가락 먹어보았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물 좀. 우왕좌왕하는 사이 누군가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정우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죠. 고마워. 물을 마시고 진정된 후 샌드위치를 다시 먹으려는데 이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둥근 통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김밥이에요. 매운 건 없어요. 그는 통을 열어 반으로 잘린 김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검은 김에 쌓인 흰 밥과 다양한 채소들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먹어보았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단순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이정우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죠. 우리는 말없이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만드셨어? 물어보니 이정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혼자 사니까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면서 이런 도시락을 싸우다니.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 화제를 돌렸어요. 정말 맛있어. 정성이 느껴져. 그 말에 이정우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어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헤일리, 지금 정성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정이라는 한국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 모양이군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이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께서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정은 한국 문화의 핵심이자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유대감,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낯설음은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국제학교의 첨단 시설과 교육 방식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었죠. 오늘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각 팀마다 다른 주제를 선택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이정우와 같은 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팀 주제는 스마트 시티를 위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입니다. 이정우가 팀 회의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했어요. 그의 눈은 반짝였고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달리 열정이 넘쳐 보였습니다. 와, 그거 정말 멋진데?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정우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학교에 3D 프린터와 로봇공학 랩이 있잖아요. 거기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최첨단 3D 프린터실, 인공지능 연구실, 로봇공학 랩.
이런 시설은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고등학교 맞아? 제 혼잣말에 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송도국제학교는 특별해요.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교육을 지향하거든요. 그날부터 우리 팀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이정우는 놀라울 정도로 로봇공학에 재능이 있었어요. 코딩, 하드웨어 설계, 알고리즘 개발, 모든 면에서 뛰어났죠. 저는 그의 옆에서 배우며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헤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로봇이 학생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정우의 아이디어는 늘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로봇을 개발했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정우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어느 날 교실 창가에 앉아 송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고 곳곳에 친환경 공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에는 실제로 배달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정말 미래도시 같아. 중얼거리는데 이정우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송도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 설계된 곳이에요. 우리 로봇이 이곳에 잘 어울릴 거예요.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프로토타입 완성됐어요.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이정우가 손에 들고 온 작은 로봇을 보여주었습니다. 바퀴가 달린 상자 모양이었지만 위쪽에는 귀여운 표정이 그려진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팀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학교 전체와 외부 심사위원들 앞에서 선보이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켰습니다. 헤일리, 괜찮아요? 많이 긴장됐나요? 발표 30분 전 이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아니, 사실 많이 긴장됐어.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야. 미국에서도 여러 발표를 했지만 실제 작동하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청중 중에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있다고 했죠. 손이 떨려왔어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이거 행운의 부적이에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헤일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고 열어보니 오래된 바둑돌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어려운 판도 한 수 한 수 두다 보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의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석함을 꼭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마워, 이정우. 같이 최선을 다하자. 발표는 놀랍게도 완벽했습니다. 로봇은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했고 제가 준비한 비즈니스 모델 발표도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실시간 음식 배달 시연에서는 모두가 놀라움의 탄성을 내질렀죠. 이 기술은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심사위원장이 평가하는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청중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와 이정우는 번갈아가며 대답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호흡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우리 팀은 최우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어요. 트로피를 들고 있는 순간 이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죠. 저도 모르게 활짝 웃음이 나왔어요. 축하해요, 헤일리.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 우리가 해냈지. 그날 저녁 학교 옥상에서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나잇이라고 해서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이 모여 분식을 즐기는 전통이었어요. 이게 뭐야? 냄새가 너무 좋은데?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붉은색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떡볶이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이죠. 매운데 괜찮을까요? 이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첫날 김치찌개에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에 조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도전해볼게.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먹어보았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놀라움에 이정우가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항상 미소만 짓던 그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송도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바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인천대교.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케이트,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달라졌어. 처음에는 이곳이 정말 싫었거든. 내 계획을 망친 곳이라고 생각했어.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케이트, 회사에서 다음 주에 본사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단다. 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주말까지 짐을 정리하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그렇게 빨리?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정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송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학교에 도착했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이정우에게 말할까라는 생각뿐이었죠. 로봇 프로젝트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평소처럼 이정우가 김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이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거짓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이 순간들을 간직하고 싶었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첨단 빌딩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헤일리? 이정우의 목소리에 급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다음 주면 가는 거지?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정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명단에 케이트 이름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이정우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미안해. 직접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별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다니. 근데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어? 언젠가 떠날 사람인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드디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정이니까요. 정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고 해서 나누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짧은 시간이기에 더 소중하게 나누는 거죠. 그의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우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울지 마요. 케이트가 이곳에서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약속한 날, 이정우는 저를 송도의 한 고층 빌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타워라고 불리는 이 빌딩은 송도의 랜드마크였어요.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상승했고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혔어요. 송도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 인천대교와 서해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정우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봤어요. 헤일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고민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나라가 싫었어. 내 계획을 망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 하버드에 가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시아의 낯선 나라로 오게 된 거니까.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준 곳이 되었어. 로봇 프로젝트, 첨단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멈추고 이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이라는 것을 배운 거야. 말없이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지. 이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케이트에게 주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밥 모양의 작은 열쇠고리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열쇠고리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진짜 김밥처럼 보였죠. 이정우,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3D 프린터로요.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어요. 이정우의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진 영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난 네가 웃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단 한 문장에 이정우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이정우. 정말 특별한 선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정했어요? 정말 여기 남을 건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응, 결정했어. 아버지께서도 동의하셨어. 나는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여기서 하버드를 준비할 거야. 이정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물론이지. 더 멋진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다음날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교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곳에 더 머물기로 한 제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하버드에 갈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처음에 나는 이 나라가 싫었다. 내 계획을 망친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곳은 내 계획을 망친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하버드를 가기로 했다. 더 넓은 시각,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정의라는 소중한 감정을 품고서.